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 법무장관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 이메일 스캔들에 대한 FBI 권고를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장관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공항에서 만난 스캔들 때문에 내린 결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물론 민주당 정치인들도 법무장관은 우연이었어도 클린턴 전 대통령과 대화해서는 안 됐다고 비난합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은 버니 샌더스 후보가 곧 클린턴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샌더스 후보는 아직 주요 이슈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샌더스 후보가 자신의 이슈를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가져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찬성표를 던진 영국인들의 분노를 미국인의 약 70%는 미국에서도 통하는 사회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은 유권자의 인종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현 상태에 분노한 미국 유권자가 아웃사이더인 트럼프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시시피주에서는 오늘부터 종교적인 이유로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를 거부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행 직전 위헌이라는 연방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성전환자 군복무 금지 조항을 없앴습니다. LA타임스가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협회가 한국인 등 소수인종과 여성을 과거보다 많이 받아들인 뒤 사설을 실었습니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프랑스 파리에 계시고 여러분의 자동차가 복스웨건 골프나 포드 에스코트라면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새로운 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는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어떠한 미국의 전통이라고 할까요? 사회적으로, 관습적으로 일반인들에게는 처세라기보다는 처신이요.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가장 적절한 행위를 하는가 하는 처신의 문제를 보여주는 이슈가 굉장히 활발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어제 잠시 말씀드렸었던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애리조나 공항에서 만난 그 스캔들입니다. 어제 생각했었던 것보다 이제 뉴스가 끝나고 오늘의 미국 이후에 더 진지하게 논의가 됐었던 부분인데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을 했지만 그 전에 1999년에 이제 또 다른 연방급 판사로서 일하고 할 때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우연히 애리조나 공항에서 각각의 전용기죠. 법무부의 전용기와 빌 클린턴 대통령도 이제 마찬가지로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이제 내렸다가 말하자면 우리가 파킹랏에서 어떤 마켓 파킹랏에서 만난 겁니다. 전 자신의 직접적인 보스는 아니지만 본인에게 일자리를 줬었던 그런 전 대통령과 현재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더 커졌죠. 그 사이에 해서 연방 법무장관이라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파킹랏에서 만났어요. 한인타운의 파킹랏에서 만났는데 그 차가 여기 파킹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제 두 사람의 얘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제가 만약에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이라고 하면은 저의 자동차로 왔어요. 근데 자동차가 좀 크니까 say hi 하고 마침 그 자동차 안에 법무장관의 남편도 타고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로스앤젤레스로 올 예정이었잖아요. 경찰 순찰 이슈와 관련해서. 그래서 좀 들어오세요 say hi 하고는 그 자리에서 이제 두 사람이 한 얘기는 전부 손주들이 있기 때문에 손주에 관한 얘기도 하고 또 비즈니스 트립이던 개인 여행이던 어떤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행에 관한 얘기도 했고 그 밖에 다른 얘기도 했지만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조사받고 있는 이메일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는 게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의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마구마구 비난을 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가. 한 30분 정도 비행기 안에서 법무장관의 비행기 안에서 왜냐하면 빌 클린턴 대통령이
로레타 린치가 먼저 알고 나를 옛날에 일자리 준 사람인데 내가 가서 만나야 되겠다거나 아니면 내가 초대를 해야 되겠다거나 그 비행기 안으로 그런 예정에 없이 생각도 할 틈이 없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자동차 우리의 자동차 법무장관의 그 비행기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났더니 지금 그야말로 난리가 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게 내가 지금까지 얘기해 왔었던 워싱턴이 완전히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연방 법무장관이 연방 수사국 FBI에서 조사를 해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시절에 그런 것들이 집에서 서버를 두고 뭔가를 법적으로 위반한 일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또 이제 법무부에 어떻게 하라는 기소하라면 이런 것을 권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법무장관이라는 직책이 연방수사국장의 그 같은 권고 아니면 또 이제 법무부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그 같은 권고에 대해서 최고 법무부의 책임자가 그 권고와는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소하지 말아라 라든가 그게 이미 오늘 그 뉴욕타임스 등 여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4월 달에 이제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이 연방 수사국의 그 권고와 레코멘데이션이요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조짐이 이미 보였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의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인 빌 클린턴과 그 비행기 안에서 속삭속삭 30분이나 얘기를 했다니 이게 도대체 판단이 맞는 것이냐. 그리고 이런 그 비밀 미팅에서 자연스럽게 정치계의 부정부패가 오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 도널드 트럼프가 얘기를 했고 민주당의 많은 정치인들도 올바른 그런 그 신호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의 전임자인 미국 최초의 블랙 남자고 이 로레타 린치는 최초의 여자 법무장관이고요. 에릭 홀더 법무장관이 그 당시에 법무장관으로 있었을 때 아주 그 묘한 그런 이슈가 있으면 본인을 이제 그 자리에서 빠지는 거예요. 연방 대법관들이 나와 관련이 있는 판결이다 싶으면은 그 자리에서 빠지듯이 그 리스큐하는 그런 일들을 그 에릭 홀더는 했었는데 로레타 린치는 하지 않으면서 뭔가 힐러리 클린턴에게 유리하게 해줄 수도 있다 하는 의심을 받고 있던 차에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과 로레타 린치 더군다나 이 그 힐러리 클린턴 남편으로부터 과거에 일자리를 얻었던 사람이 30분이나 비행기 안에서 얘기를 했었다 하는 것들이 충분히 그 의심을 살 만한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어제 그냥 슬쩍 우연히 마주치고 잠시의 인사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오늘 아침 이제 그 LA 타임스가 로레타 린치가 어제 로스앤젤레스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로레타 린치가 어떠한 이 의의를 달지 않고 연방 수사국장의 결정을 그대로 따른다는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오늘 아침에 연방 그 법무장관이 지금은 이제 이미 그 콜로라도에 가 있습니다. 에스펜 그 컨퍼런스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사회자가 온통 이 질문만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FBI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결정과 다른 결정을 법무장관이 내리지 않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본인이 정말 그 처신을 한 것을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면서 FBI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For a long time, he's the one who nominated you and appointed you to U.S. Attorney for the Eastern District in 1999. 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바로 빌 클린턴이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라고 얘기를 하자 다음에 이제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난다면 그러면은 나는 분명히 그 클린턴을 비행기 안에 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한참 걸리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거 정말로 그 소셜 미팅이었고 또 분명히 나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의 비행기 안에서의 그 만남이 뭔가 섀도우 이메일 수사에 대해서 어떤 그림자를 두리울 만한 충분한 것이 있었고 그림자를 두리운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의심을 할 만한 충분히 정말로 의심을 할 만하다. 그런 얘기도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이 했습니다. 프로페셔널한 사람으로서요. 한 법조계에서 30년 이상을 일했고
해서 분명히 아주 그 소셜 미팅이었다, 심플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강조를 하고, 무엇보다도 그 본인이 그 법무장관으로서 이것은 그 법무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들이 없을 것이며 연방 그 수사국의 그 어떠한 결론에 따를 것이다 한 게 이제 법무장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이제 만약에 로레타 린치가 그동안 그 연방 수사국이 힐러리 클린턴이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서 정말 뭔가가 그 법적으로 잘못한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뭔가 다르게 할 수도, 다른 그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도 있었다면은 이제 그런 가능성조차도 차단이 된 거잖아요. 수사국의 그런 것만 확실하게 하겠다. 연방 수사국은 수사하는 곳이고 법무부는 이제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에 속한 것이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인 입김으로 힐러리 클린턴을 보호할 수도 있다. 그 민주당의 후보로서 이런 것까지도 완전히 그 차단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힐러리 클린턴이 더 그 본인이 이제 이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후보가 됐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화당에서는 지금 가장 그 유력하게 떠오르는 두 명이 전당대회가 이제 다음 주인가요? 7월 말인데 그 전당대회 전에 부통령 후보를 발표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트럼프 측의 변호사가 두 사람을 인터뷰를 하고 세금 보고서도 다 검사를 하고 뭐 등등 했는데, 두 사람은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본인도 예비선거 때 후보였었습니다. 그리고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으로서 굉장히 그 보수, 뭐 미국의 보수를 끌어들여 오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그 빌 클린턴을 뭐 모니카 루윈스키와의 스캔들 때문에 탄핵 재판을 이끌어 왔었던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도 와이프가 암으로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었을 때 다른 사람과의 어페어가 있었고 그 병상에 누워 있는 와이프한테 이혼장 내밀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조사가 되면 깅그리치에 대한 이미지도 별로 좋을 것 같진 않은데요. 현재로서는 그 크리스 크리스티, 더군다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도널드 트럼프로서는 여자의 표가 굉장히 그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깅그리치의 그 과거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에드워드 누구였었죠? 이름도 이제 잊었네요. 그 민주당의 예비선거 후보로 나왔었던 그 사람도 도중에 그런 비슷한 일로 이제 하차하고 했었던 뭐 아무튼 그런 것.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를 만약에 힐러리 클린턴도 지금 보면은 결국은 돈도 있고 다 있어요. 돈도 도널드 트럼프보다 너무 많아서 트럼프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하는 전국적인 광고도 시작하고 하는데, 힐러리 클린턴에게는 선거가 돈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금 뭐 크고 작은 미국의 선거는 이미 돈이 그 당락을 좌우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힐러리 클린턴은 돈이 있어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것이요. 그런 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참 그 좋은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돈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뜻에서요. 사람들이 이메일 스캔들이나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힐러리 클린턴을 믿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도널드 트럼프는 믿을만 합니까? 결국은 돈이나 정치적인 이력보다도 2016년에는 그 사람의 성품, 캐릭터가 더 중요하다는 건데, 힐러리 클린턴도 캐릭터적인 면에서 고상하고 인간적이고 대단하다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는 캐릭터가 좋습니까? 이것은 또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 아주 간단한 예만 하나만 들어드리자면은, 오늘 아침에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하기를 도널드 트럼프가 예전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자선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팀 티보요, 풋볼 쿼터백, 이게 그 모자하고 헬멧하고 저지를 뭔가를 도와준다고 경매에 붙여서 도널드 트럼프가 $12,000를 주고 샀습니다. 처음에 $100부터 시작을 했는지, $1,000부터 시작을 했는지요. 그게 코멘 오가니제이션이라는 데서 주최를 한 그 자선 그 모금 행사였는데 4년 전입니다. $12,000를 주고 딱 제일 높은 경매금을 제시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가 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2,000달러를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하면 자기 돈을 내야죠. 자기 돈 안 냈습니다. 자기 돈을 내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파운데이션 또 다른 자선단체에서 자선단체에게 돈을 지불을 한 겁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파운데이션이 1987년도에 설립됐잖아요. 본인이 운영하긴 하지만 그게 자기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것은 IRS의 룰도 위반한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지금 참 힐러리 클린턴을 찍자니 그렇고 트럼프를 찍자니 그렇고 계속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고 이 사이에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왜 아직도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야? 하고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민주당이 지금 뭐 그에 대해서 불만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어제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버니 샌더스하고 내가 말을 했는데 곧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어제 저녁에 버니 샌더스가 또 MSNBC하고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요. 아직 힐러리 클린턴을 공식 지지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물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그를 공식 지지하려면 힐러리 클린턴을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지금 예비선거에서 나의 이상과 또 나의 이상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상도 힐러리 클린턴이 반영하도록 하는 책임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많은 표를 받았으니까. 그게 대학 등록금이나 헬스케어나 특히 이제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무효로 한다. 뭐 이런 것들 중요한 건데 힐러리 클린턴 측에서 여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데 받을 것을 받지 못하고 내가 덜컥 힐러리 클린턴을 공식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 정치인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버니 샌더스가 MSNBC와 어제 저녁에 인터뷰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주에 이제 민주당의 어떤 모임이 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되는가 보고 이러한 말들을 토대로 해서 정치적인 것을 보도를 하고 있는 politico.com은요. 아마 버니 샌더스가 힐러리 클린턴 진영에서 버니 샌더스의 공식 지지만을 원하고 버니 샌더스와 어떠한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펜실베니아의 컨벤션 센터까지 갈 것 같다. 버니 샌더스가 이게 폴리티코의 현재로서의 예상입니다. 펜실베니아주는 맞는데 필라델피아는 아니죠. 스크랜튼인가요? 스크랜튼에서 아니죠. 펜실베니아 맞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치러집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2016년 정치계에서 가장 어릿광대라고 할까요? 크라운 같은 사람은 본인이 그렇게 원하고 캠페인을 했었던 일은 통과시켜놓고 통과시키자마자 본인이 원하는 아주 큰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된 사람, 보리스 존슨. 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이와 관련한 미국 뉴스도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지금 영국에서 블랙시트가 찬성되고 나서 그게 똑같이 적용되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에서 유리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생각이 다르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있었을 때 이런 얘기와 저런 얘기를 다 통달한 것 같은 그런 언론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널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영국의 블랙시트와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다를까? 왜 다른지 내가 말해주지 하고 얘기하는 잡지 애틀란틱의 저널리스트의 얘기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해라해라해서 사람들이 했더니 그 다음에 원래 하라고 할 때 제가 약속드렸던 것만큼 못하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당내에서도 이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울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리스 존슨 브렉시트를 주도했었던 그런 그 보수당 정치인이요, 전 뉴욕 시장이 결국은 그 차기 총리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 뭐 저널리스트이기도 했고 한데, 그래서 제가 참 원래는 그런 것을 꿈꾸고 했었던 것 아니겠어요. 데이비 카메룬 현 총리가 나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가야지 된다면서 이제 본인이 그 자리를 꿈꿨을 텐데, 당내에서 다른 정치인들이 뒷받침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선거에조차 나갈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올해의 그 어릿광대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 아침 그 USA Today가 미국 사람들의 여론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USA Today와 그 서폴크 유니버시티가 지난 언젠가요? 지난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셀폰과 랜드라인으로 같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요즘은 셀폰으로만 하는가 랜드라인으로만 하느냐에 따라서 조사 결과가 다르잖아요. 랜드라인으로만 하면은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받고, 그리고 셀폰으로만 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받고 하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하고, 한국은 뭐 셀폰이 안 된다고 하죠. 네, 그래서 해봤더니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들에게, 그러나 이제 이것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미국인의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영국인들의 분노와 불만족, 이런 것들이 영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국 정부에 대해서도요, 기존 엘리트 정치권에 대해서, 그리고 유럽연합의 기존 엘리트 정치권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영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미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이렇게 계속 정치인들이 계속 이렇게 정치를 해오고, 또 그 세습 정치를 하고, 정치인이 되면 그 다음 자신의 자리를 물려줄 사람을 미리 좀 꼽아놓고, 그리고 다 또 돈이 있어야 정치하고, 이런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고 불만하는 것에 대해서 영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 16%만이 영국에만 한정된 그런 그 투표였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공화당에서는 75%가 국제적인 추세다, 미국에서도 선거 치르면 이런 답이 나올 것이다. 민주당도 72%, 무당파도 59%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분노를 갖고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고 할 때 어느 당이 유리할까? 여기는 또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에 따라서 응답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자는 한 26%는 트럼프에게 해가 될 것이다, 트럼프에게 득이 될 것이다 라는 사람은 13%였습니다. 그리고 40%는 미국에는 아무런 영향 미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영국 저 분위기를 보니까요, 트럼프에게 베네핏이 될 겁니다. 37%, 해가 될 겁니다는 5%, 힐러리 클린턴 지지자는 26%가 해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34%가 상관없다, 34%에서 40%는 미국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 정치인들 싫어하고 이민 싫어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이민자들이 내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민자들의 그런 인종이 다양화되는 것도 싫고, 또 문화가 다양화되는 것도 싫다는 겁니다. 누구의 중심에서요? 백인의 중심에서라는 게, 여기 키워드가 백인에가 있습니다. 잡지 애틀란틱이 보도하기를, 영국과 미국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꼭 그 도널드 트럼프에게 영국에서의 투표 결과가 득이 된다고만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기본적인 그 단어 사용이 문화 차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문화 차이라기보다는 인종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잡지 애틀란틱이 보도하기를, 경제적인 변화와 인구의 변화가 세계 산업국가의 정치의 축을 바꾸고 있다. 세계 산업국가라는 것이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그 50년대부터 쭉 산업으로서 발전을 한 국가이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텐데요. 정치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지금 세계화, 이민, 또 보호무역 같은 거, 세계화에 반대하고 이민에 반대하고 보호무역이라는 게 유럽연합에서 탈퇴해서 우리 영국끼리 가야지,
세계 5번째 영국 그 대국인데 경제 대국이 60억 인구를 상대해야지 아니 뭐 5억 유럽연합 인구를 상대를 해야지 되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그런 분위기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잡지 애틀란틱은 영국과 미국의 문화는 다르다는 거예요. 인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인종을 바탕으로 한 문화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유럽연합에서부터 탈퇴를 해야지 된다 하고 말한 사람은 5분의 3이 대학 졸업을 하지 안 한 사람, 아무튼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그리고 나이 든 사람, 또 시골에 사는 사람, 다수는 백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은 3분의 2가 백인이 아니고 또 대학 졸업을 한 사람들이 많고 도시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 그러니까는 남아있자고 한 사람들, 유럽연합에 남아있자고 한 사람들, 젊은이들, 도시에서 한 사람들, 대학 교육 많이 받은 사람들은 아이 조금 손해보더라도 이게 뭐야, 세계 코스모폴리타니즘인데 우리만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결국은 우리도 잘 먹고 영원히 잘 살 수 없다는 얘기가 될 거야. 당장 해가 되는 것 같아도 뭔가 그 정치적인 압박을 받는 사람, 난민으로도 좀 받아들이고 이미 이곳에 와서 아이를 낳고 영국에 기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시민으로 받아들이고 해야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한다는 얘기죠. 런던은 최초에 영국에서 그 무슬림 시장을 낸 곳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유럽연합에서 탈퇴해야 된다는 게 52%, 탈퇴하면 안 된다가 48%였는데 런던에서는 반대로 60%가 탈퇴하면 안 된다라고 투표를 했잖아요. 이것을 미국으로 가지고 와보면 미국에서는 요즘은 민주당이 도시, 젊은이, 소수인종,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 그리고 백인의 경우는 싱글,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한다. 영국과 그 반대의 얘기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가 영국의 브렉시트를 찬성했고 힐러리 클린턴이 반대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민주당의 이념도 뭐 좀 받아들여야지, 이민도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하자는 분위기고, 공화당은 아니고 트럼프는 벽을 쌓아야지 된다고 하고 하는 분위기니까요. 그리고 미국의 지금 공화당은 나이 든 사람, 대학 교육 안 받은 사람,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그 강하게 심취돼 있는 white people, 시골 사람들이 많이 그 공화당에 투표를 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전체적인 카운티로는 4분의 1 숫자로는요. 그 정도에서만 지지를 받았는데도 왜 대통령이 됐는가? 500만 표 많이 받아서. 이게 이제 그 인구가 집중돼 있는, 또 젊은이들이 그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인구가 집중돼 있는 곳에서 표를 받으면 그게 이제 대의원 숫자 표가 많이 가잖아요. 카운티별로는 뭐 시골 카운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많이 지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흑인이 많은 곳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돼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영국에서 이 그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이 영국에서의 분위기와 지금 미국 분위기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이길 확률이 있는가 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봐야 되는 게 백인을 봐야지 된다는 겁니다. 영국에서는요, 유권자의 90%가 백인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유권자의 70%가 백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는 백인 유권자의 53%가 유럽연합에서 떠나자, 이민 등등의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미국에서 그 정도의 53%의 백인 그 표만 받아가지고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백인의 60% 정도를 받아야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이긴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미국이 영국보다 백인의 숫자가 훨씬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영국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고 미국도 정서적으로는 그런 분위기에 동조를 한다. 그런데 그게 표까지 연결되는 데는 백인 숫자가 영국에 비해서, 그런 불만한 백인이 미국은 더 적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가 무조건 유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잡지 애틀란틱의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짧게 전해드려야지 되겠는데, 오늘 아주 그 중요한 그런 법이 미시시피주에서 집행될 예정이었는데 연방 판사가 이것을 그 위헌이다 판결함으로 인해서 집행되지 못하게 됐고, 주 검찰은 이런 판결에 대해서 이제 또 항소를 할 테고요. 뭐 나중에 대법원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법이었냐면 미시시피 법이
종교적인 신념으로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를 거부할 수 있는 것. 그럼 결혼 그 허가서 내주는 사람도 나는 종교적인 이유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허가서 내줄 수 없어 하고 이제 빠질 수 있다는, 리스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다른 사람이 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웨딩 케이크 하는 것도 나는 종교적인 이유기 때문에 동성애자들 웨딩 케이크를 만들 수 없어. 이게 통용될 수 있도록 한 게 미시시피 법입니다. 미시시피 법이 미시시피의 그 공화당 주지사예요. 이 필 그 브라이언트 주지사가 이제 서명을 해서 4월 달에 서명을 해서 오늘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그리고 이 같은 미시시피 법이 비슷한 내용이 미국의 20개 주에서 100개 이상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1년 전에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이 합헌이라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린 이후에 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반대하는 여러 가지 법들이 이렇게 나와서 한 20개 정도 되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그 연방 판사가 판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법에 따르면 미시시피 법은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만 되고,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태어난 거, 그러니까 성전환자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장사하는데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이런 것인데,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종교가 미국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평등권이요. 어떤 형태로 태어나고 살아가던 그 모든 인간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평등권에 대해서 이 그 종교적인 신념이 우위에 있을 수는 없다 하는 게 이게 연방 판사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국방부가요, 그런 그 규정을 없애버렸어요. 오늘부터 이제 없앴는데, 성전환자는 군인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법이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군인들을 리크루트할 때도 모병소 같은 곳에서요, 뭐 여러 가지 뭐 주택 문제, 유니폼 문제 등등 해서 성전환자도 당당히 이제 군인이 오픈리, 전에는 뭐 받아들였어도 그냥 뒤에서 수술하고 뭐 쉬쉬하고 했는데, don't talk, don't ask, don't talk policy, don't ask, don't talk policy는 오바마 대통령이 없애버렸고, 이제는 성전환자조차도 당당하게 이제 군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미국에 지금 성전환자가 14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많은 숫자지만 전체적인 인구로 비유하면요, 그러면 조용히 하게 하지 뭐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뭐 국방부에서 오픈리 받아들이고 말고 그러니까 더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 입장에선 그렇지만 국방부나 미국의 법이나 헌법은 한 사람의 소수라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게 미국의 국가 이념이고 헌법에서 보장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어요. 한국 뭐 또 다른 감독들이, 영화인들이 아카데미 회원으로 이제 그 결정이 됐는데, 이 정도면 많이 발전하고 있네? 그런데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no, not yet 이라고 사설에서 얘기합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박찬욱 감독이라든가 또 이창준 감독, 또 영화 배우 이병헌 씨, 또 촬영 전문가인 전용덕 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올해 처음 한국 사람들도 이제 아카데미 영화예술 과학 아카데미 회원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여자가 46% 제법 많이 따라왔죠. 그리고 소수인종이 41%입니다. 약 6,000명 되는 아카데미 회원 가운데서요. 아카데미 지금 누구죠? 이 프레지던트가 셔릴 분이 그 최초의 블랙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한 2020년이 되면은 한 그 전체적으로 그 소수인종과 여성이 뭐 반이 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사설에서 새로운 회원을 683명이나 받은 것은 뭐 거의 이제 7,000명 되겠네요. 그게 이제 가장 그 많이 받은 것이고, 가장 많이 받았는데, 문제는 아카데미 회원들뿐만이 아니라 이 회원 그 내부에
인종과 뭐 성별만의 그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헐리우드 자체에서 뭔가 영화를 제작할 때 이 인종과 그 남녀 성별이 변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자체에서도 캐스팅도 중요한데요. 또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브래드 핏, 백인이 그 역할을 한다 하면은 이게 뭐 또 제작자들이 돈 많이 내고 그런데 흑인이 한다 하면 돈 안 내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계속 또 백인만 선택을 해야 되고 이제 그 감독뿐만이 아니라 작가라든가 캐스팅 결정권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아직도 그 백인 남자에 집중돼 있는데 이것이 없어져야지만 그 헐리우드이 그 밝은 미래로 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캐스팅부터 시작해라 하는 것이 지금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사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여자 남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2014년도에 2011년에 이제 그 평양의 과학 그 기술대학교에서 6개월 동안 몰래 이제 신분 숨기고 그 내가 여기서 뭔가를 조사하고 있다는 거 숨기고 이제 그 남학생들을 가르쳐서 나중에 2014년도에 그 Without You, 그 There is no us라는 당신 없이는 우리 없어요. 이게 또 뭔가 그 신격화하는 것 아니겠어요? 북한 그 리더를 그런 그 책을 썼던 김숙희 씨가 13살 때 미국에 이민 온 사람이죠. 뉴욕 쪽에서 살고 이 작가가 자신의 책을 딱 썼더니 이걸 체험기라고 하더라. 이 체험기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백인 남자 이름을 갖고 있었더라면 메모아라는 체험기라고 안 했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탐사 보도를 하는 저널리즘이다라고 불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에이시안 그 피메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했을 것 같다라는 불만 같은 것도 얘기합니다. 아직도 미국에서 헐리우드에서 소수인종과 여성이 백인 남성과 똑같은 대우를 받기에는 갈 길이 굉장히 멀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동양식으로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처리가 되겠지. 미국식으로는 아니죠. 뭔가 불만이 있을 때 얘기를 하고 또 때로는 그 도전도 하고 얘기도 하려면 용기도 필요하고 어떤 그 싸움하는 그런 그 기질도 필요하고요. 굉장히 살기 힘든 것 같아요.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미국과 오늘의 그 프랑스 파리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뜻에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프랑스 파리에서는 운전자들이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자동차는 파리에서 이제 운행을 할 수 없다 하고 발효시켜 버렸어요. 그 파리의 법을 공기 오염 때문이랍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매년 2,441명이 공기 오염으로 그 사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오래된 자동차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뭐 바이크에도 해당이 되는데 1997년 1월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 그러면 복스웨건 골프, 폴로도 포함되고 포드 에스코트, 포드 그 피에스타 다 포함이 됩니다. 자동차 모델도 쫙 나왔는데 그리고 모로사이클은 99년 이전에 등록된 그런 모로사이클을 탈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10년 이상 된 자동차와 모로사이클이 프랑스 파리의 오염의 반 정도를 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비행기 위에서 보면은 로스앤젤레스가 다 뿌옇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의 어느 지역에 사나 공기 오염도는 마찬가지다라고 하는데 그 전체적으로요. 뭐 파리로 보면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로스앤젤레스가 파리보다 훨씬 더 크니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공기가 더 깨끗한 곳이 있고 더러운 곳이 있고 눈으로 얼핏 보기엔 그래도 사람들이 맡을 때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요. 이게 굉장히 강한 법이네요. 한 60만 대의 자동차가 날마다 프랑스에서 달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6분의 1인 그 10만 대는 이로써 달릴 수 없게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법을 집행하냐고요? 프랑스도 스티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매년 다른 색깔의 스티커를 하니까 조금 쉽게 할 수 있고요. 당연히 10월 달부터는 지금 시행하다가 벌금을 물리게 되고 예외도 있죠. 로스앤젤레스도 관광버스 보면은 빈티지가 많은데 그런 빈티지 같은 것은 이제 충분히 여러 가지 검사한 뒤에 그대로 달릴 수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대대적인 시위를 한대요. 이거 차별이지 뭐야. 누가 좋겠어? 자동차 제조업계만 좋지. 가난한 사람, 학생 또 이제 공동 교통수단이 없는 곳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하면서 그 시민 그 불복종 그 지금 시위를 오늘 하고 있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벌써 길 떠나셨어요? 파리가 처음이 아니래요. 이런 법이 유럽에서는 200개 도시에서 이와 비슷한 법이 있다고 하니까 결국은 미국에도 올 것 같으네요. 공기오염이 또 자동차에서부터 나오는 오염이 강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행복한 주말 지내세요. 연휴요. 강혜신이었습니다.